넌 사격할 자력도 없어. 선임병의 차가운 말에 이태성은 식권을 움켜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사격 꼴찌, 부대의 골칫거리로 낙인 찍힌 그에게 남은 건 굴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총기 사고,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마지막 한 발의 기적. 과연 이태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989년 9월 휴전선 북쪽으로 10km 38선과 맞닿은 강원도 최전방 GOP. 서울 출신 22살 청년 이태성은 도시의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산속에서 처음으로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봤어요. 야, 이태성, 자고 있냐? 총기 점검 안 해? 귀가 찢어질 듯한 고함에 이태성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땀에 젖은 군복 위로 차가운 바람이 스쳤어요. 도시 소년답게 운동가는 담을 쌓고 살았던 이태성에게 산악행군은 지옥 그 자체였죠. 야, 너 진짜 사람 맞냐? 군대 와서 총 쏘는 법도 모르는 놈은 처음 봤다. 방금 전까지 총검술 훈련에서 제대로 한번 찌르지 못하고 넘어져 버린 이태성을 향해 분대장 박삼민 명장이 빈정거렸어요. 이태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K2 소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인문계 고등학생으로 공부만 하다 군대에 온 이태성은 기초 군사훈련 때부터 남달랐어요. 다른 훈련병들이 기본 점수 250점에서 230점을 이룰 때 이태성은 180점대를 기록했죠. 그렇게 사격 꼴등이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저 새끼 때문에 우리 소대 점수가 꼴등이야. 밤에 화장실 갈 때 조심해라. 동기들조차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이태성은 밤마다 모포를 뒤집어 쓰고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24개월을 버티지? 하는 생각뿐이었죠. 야, 사격 꼴등. 너 내일 사격 못 맞추면 내가 직접 똥통 청소시킬 거니까 알아둬. 소대장 최중희의 경고에 이태성은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긴장했어요.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누군가 이태성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병, 총은 겨눈다고 맞는 게 아니야. 호흡이 중요해. 돌아보니 늘 과묵하게 자신의 일만 하던 최석진 상병이었어요. 키가 180cm는 넘을 법한 그는 항상 말없이 자기 일만 했죠.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앉아봐. 내가 알려줄 게 있어. 이태성은 처음으로 부대에서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최석진은 밥을 먹으며 이태성에게 사격의 기본을 알려주었습니다. 사격은 마음이야. 흔들리면 총알도 흔들려. 호흡을 길게 내쉬고 심장 박동 사이에 방아쇠를 당겨. 이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가르쳐 주려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죠. 그날 밤 취침 시간이 다가오자 갑자기 내무반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연대에서 저격수 교육대 인원 뽑는데. 근데 우리 중대에서 한 명 차출해야 한다네. 누굴 보내냐? 사격 잘하는 놈 보내야지. 모두가 웅성거릴 때 갑자기 행정병이 들어왔어요. 이태성 이병, 지금 즉시 중대장실로 와. 모두가 놀란 눈으로 이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이태성 자신도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죠. 중대장실로 달려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또 뭔가 잘못했나? 제대해야 하나? 두려움에 떨며 중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자 중대장과 낯선 교관이 앉아 있었어요. 이태성 이병입니다. 너가 이태성이냐? 내일부터 연대 저격수 교육대로 차출됐다. 준비해라. 이태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태성은 멍한 눈으로 중대장과 낯선 교관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저가 왜요? 저는 사격 꼴등인데. 시끄럽다. 너 이름이 태자의 성자 아니냐? 사격 태성이라고 기록돼 있어서 뽑은 거다. 중대장의 말에 이태성은 할 말을 잃었어요. 낯선 교관은 이태성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럼 이 병사가 아닌가요? 아니, 맞긴 한데. 이 녀석 사격 태성이 아니라 사격 꼴등이에요. 교관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인원이 부족해서 한 명 더 필요했으니까.
너 내일 아침 5시까지 연대 사격장으로 와. 짐은 최소한으로 싸고. 이태성이 뭐라 항변하려는 순간 교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조용히 따라와. 어차피 너도 싸야 해. 배우면 되는 거다. 그날 밤 이태성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편으론 기대감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더 큰 망신을 당하게 될까 두려웠죠. 그때 누군가 그의 침상 옆에 앉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할 거야. 최석진 상병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이태성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상병님, 저 정말 못 쏘는데요. 더 망신당하면 어떡해요? 사람은 누구나 뭔가에 재능이 있어. 넌 아직 그걸 못 찾은 것뿐이야. 최석진의 말에 이태성은 조금 위안을 얻었어요. 다음 날 새벽 이태성은 연대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부대에서 선발된 20여 명의 병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사격 우수자들이었죠. 자, 오늘은 기본 측정부터 시작한다. 각자 사격 실력을 평가할 거니까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쏴라. 교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례대로 사격을 시작하자 대부분 240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태성의 차례가 다가오자 그의 손은 땀으로 흥건해졌어요. 이태성 이병, 사격 준비. 이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소총을 들었습니다. 마침 그날따라 강풍이 불고 미세먼지가 심했어요. 표적이 잘 보이지도 않았죠. 이태성은 최석진 상병이 알려준 대로 심호흡을 하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탕, 탕. 10발을 쏘고 난 후 교관이 표적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이태성을 쳐다봤습니다. 150점대. 너 정말 사격 꼴등 맞냐? 이태성도 자신의 점수를 믿을 수 없었어요. 150점대라니 그동안보다 훨씬 못 쏜 거였죠. 교관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표적지를 대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대대장은 표적지를 보자마자 책상을 내리쳤어요. 이게 뭐야? 150점대라니. 이번 사격은 대대의 수치다. 대대장의 분노에 모든 훈련병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교관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전원 군기 교육대로 보내. 이런 실력으로 저격수가 되겠다고? 웃기지 마. 이태성은 땅으로 꺼지고 싶었어요. 자신 때문에 모두가 벌을 받게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다른 교관이 대대장에게 다가가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대대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좋아. 일주일만 더 훈련시켜. 그래도 안 되면 전원 퇴소다. 그날 저녁 이태성은 우울한 마음으로 저격수 교육대 막사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훈련병들은 그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죠. 야, 너 때문에 우리 모두 망했어. 왜 이런 녀석이 여기 온 거야? 누군가 불만을 터뜨렸어요. 이태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태성은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태어나서 한 번도 잘한 게 없어.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리고 낯선 교관이 들어왔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오늘 쏜 표적지 봤다. 이태성은 당황해서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죄송합니다. 내 탄착군이 일정해. 그것도 강풍에. 다른 애들은 풍향에 따라 탄착군이 흩어졌는데 너는 모든 탄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벗어났어.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총의 문제다. 이태성은 교관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다음 주부터 새 교관이 올 거야. 그때까지 버텨. 너에겐 재능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을 남기고 교관은 화장실을 나갔어요. 이태성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세면대에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문득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정말 내게 재능이 있는 걸까? 일주일 후 저격수 교육대에 새로운 교관이 부임했어요. 첫 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눈빛이 매서웠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내 이름은 민성호 대위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민대장이라고 부를 거다. 민대장은 빠르게 자기소개를 마치고 훈련병들을 훑어봤어요. 그의 시선이 이태성에게 멈췄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이태성 이병입니다. 너가 그 사격 꼴등이구나. 다른 훈련병들이 키득거렸어요. 민대장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웃지 마라.
내가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사격을 가르쳤는데 처음에 잘 쏘는 놈들 열에 9은 나중에 더 못 쏜다. 반대로 처음엔 못 쏘던 놈들이 나중에 명사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민 대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규칙이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구보로 시작한다. 그리고 모두 다 같이 호흡은 생존이다를 외칠 거다. 훈련병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민 대장의 별명이 사격 괴물이라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이태성은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민 대장의 독특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3km를 구보한 후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에서 사격 자세를 잡게 했어요. 호흡을 느껴라. 심장 박동이 빨라질 때 쏘면 탄이 흔들린다. 너희 몸을 알아야 사격을 할 수 있어. 민 대장의 가르침은 기존 교범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몸과 마음의 상태, 그리고 총과의 일체감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헷갈려 했지만 이태성은 왠지 이 방식이 자신에게 맞는다고 느꼈어요. 이틀째 되는 날 민 대장은 각자 총기를 분해하고 0점 조정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태성은 처음으로 K2 소총을 완전히 분해해봤어요. 그런데 가늠자를 살펴보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부분에 빛이 반사되면 조준선이 흔들려 보이는데 이태성은 몰래 K2 가늠자 주변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맑은 날씨에 햇빛이 비치면 가늠자 주변에서 빛이 굴절되어 조준점이 흔들려 보였죠. 이런 현상은 특히 그가 안경을 썼을 때 더 심했습니다. 이거다. 내가 계속 못 맞힌 이유가. 그날 밤 이태성은 몰래 화장실에서 PX에서 산 전등 커버용 비닐을 잘라 작은 원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사격 훈련 때 아무도 모르게 그 비닐을 가늠자에 살짝 끼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사격 훈련이다. 각자 20발씩 쏴라. 민 대장의 지시에 따라 모두 사격을 시작했어요. 이태성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늠자의 빛 반사가 사라지니 표적이 훨씬 선명하게 보였어요. 탕, 탕, 탕. 20발을 다 쏘고 난 후 민 대장이 표적지를 회수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210점. 어제보다 60점이나 올랐다. 이태성, 넌 뭘 한 거야? 이태성은 자신의 비밀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먼저 더 확실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민 대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민 대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태성을 쳐다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이태성의 점수는 235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대대장이 직접 사격장에 나타나 이태성의 사격을 지켜봤어요. 저 녀석 뭐 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좋아질 수 있지? 대대장이 의아해하며 민 대장에게 물었습니다. 민 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말했잖습니까? 처음엔 못 쏘던 놈이 나중에 명사수 된다고요. 하지만 민 대장도 사실은 이태성의 갑작스러운 성장에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그는 몰래 이태성의 총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가늠자에 끼워진 작은 비닐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민 대장은 비닐을 빼내어 살펴봤습니다. 그 순간 이태성이 막사에 들어왔어요. 대장님, 이게 뭐냐, 이태성? 이태성은 긴장한 표정으로 사실을 말했습니다. 가늠자의 빛이 반사돼서 조준점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빛을 분산시키려고. 이태성의 말을 듣던 민 대장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어요. 이걸 내가 혼자 알아낸 거냐? 네. 아무도 모르게 해서 죄송합니다. 민 대장은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멋지다. 이거야말로 진짜 사수의 자세다. 총과 한 몸이 되어 문제를 찾아내다니. 이태성은 당황했어요.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칭찬을 받다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하자. 내 총은 내가 공식적으로 수리해 줄게. 이제 진짜 사수가 될 준비가 됐구나. 그날 밤 이태성은 처음으로 부대 생활이 즐겁다고 느꼈어요.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성취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태성의 사격 실력이 향상되면서 저격수 교육대 내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그를 무시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어색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태성의 성장이 모두에게 반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너 갑자기 잘 쏘네. 누구한테 특별 과외라도 받았냐? 박중사라는 선임이 아침 점오 후 이태성을 불러세웠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이태성을 내려다보며 질투 섞인 말투로 물었죠.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연습했을 뿐입니다. 열심히? 네가? 웃기지 마. 분명 뭔가 속임수를 쓴 거지. 박중사는 이태성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압박했어요. 다른 훈련병들은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이태성을 돕고 싶어 하지 않았죠. 그날부터 부대에선 군기 교육도 강화됐어요. 특히 이태성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죠. 모든 열애 없이 완벽한 군인이 되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그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이태성은 배식대 앞에 줄을 서 있었어요. 그때 박중사가 다가왔습니다. 야, 이태성. 너 오늘 밥 먹을 자격 있어?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침에 총기 손질 제대로 안 했잖아. 가늠쇠에 때가 껴있더라고. 이태성은 당황했어요. 분명 아침에 꼼꼼히 닦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늦었어. 식권 내놔. 박중사는 이태성의 손에서 식권을 빼앗았어요.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이태성은 굴욕을 참아야 했습니다. 빈 식판을 들고 구석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슬그머니 빵 하나를 건넸어요. 먹어. 나 오늘 배불러. 돌아보니 같은 교육대의 김우진 일병이었어요. 그는 말없이 빵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이태성은 고마움에 목이 메었죠. 오후 훈련은 더 가혹했어요. 목공 체조와 뺑뺑이를 반복했고 다른 사람들이 쉴 때도 이태성은 쉬지 못했습니다. 민대장이 없는 틈을 타 박중사는 이태성에게 냉동 창고 청소까지 시켰어요. 냉동 창고 바닥에 얼음이 꽤 쌓였더라. 손으로 긁어내. 솔로 닦으면 안 돼. 영하 18도의 냉동 창고에서 맨손으로 얼음을 긁던 이태성의 손가락은 곧 감각을 잃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이건 시련이야. 견뎌내야 해. 그날 밤 훈련이 모두 끝난 후에도 이태성은 몰래 사격장으로 나갔어요. 야간 사격 연습을 하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죠. 그저 조준 자세와 호흡법만 반복했습니다. 뭐하냐?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이태성은 깜짝 놀랐어요. 뒤를 돌아보니 최석진 상병이 서 있었습니다. 상병님, 여기서 뭐 하세요? 나도 연대 저격수 훈련 중이야. 근데 넌 여기서 뭐 해? 그냥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최석진은 이태성의 손을 봤어요. 얼음을 긁어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누가 시켰어? 아닙니다. 그냥 거짓말하지 마. 박중사지? 이태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최석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같이 연습하자. 내가 야간 사격 허가 받았거든. 그날 밤 이태성은 처음으로 야간 사격을 경험했어요. 어둠 속에서 표적을 맞추는 건 낮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엔 실수투성이었지만 최석진의 지도 아래 조금씩 감을 잡아갔죠. 너 감각이 좋아. 집중력도 뛰어나고. 정말요? 저 항상 꼴등이었는데. 그건 내가 본인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 넌 진짜로 뭔가 될지도 몰라. 최석진의 말에 이태성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준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이후로도 이태성은 박중사의 구박을 견디며 훈련에 집중했어요. 민대장의 지도와 최석진의 도움으로 그의 점수는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250점을 넘기자 다른 훈련병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어느 날 대대장이 불쑥 민대장을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사격 측정, 중요한 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훈련병들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이태성이란 병사, 정말 믿을 만한가? 민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수입니다. 대대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비밀리에 그를 부사수로 지명하겠다. 이번 측정에서 좋은 성적 내면 정식으로 저격소대에 배치할 예정이야. 민대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부사수는 저격수 바로 다음 서열로 보통 고참들에게 주어지는 자리였죠.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그날 저녁 민 대장은 이태성을 따로 불렀어요. 이태성, 다음 주 측정이 너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아. 근데 조심해. 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박중사 같은 놈들은 내가 잘 되는 걸 못 견딜 거야. 이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총은 내 목숨이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 잠잘 때도 곁에 두고 자. 민 대장의 경고에 이태성은 긴장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자신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누구도 자신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사격 측정 날이 다가왔어요. 이태성은 전날 밤 자신의 K2 소총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가늠자, 총열, 약실, 방아쇠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죠. 민 대장의 조언대로 총을 침상 옆에 두고 잠이 들었어요. 야, 꼴등. 긴장되냐? 아침 일찍 세면장에서 박중사가 이태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친근한 어투에 이태성은 의아했어요. 조금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대장도 온다던데. 잘해봐. 기대하고 있을게. 박중사의 미소가 어딘지 불길했지만 이태성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침 식사 후 모든 훈련병들은 사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대대장과 연대장까지 참관하는 중요한 측정이었죠. 오늘 측정은 평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보직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이다. 모두 최선을 다하라. 민 대장의 말에 훈련병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이태성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최석진 상병이 알려준 대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사격 순서는 이태성이 마지막이었어요. 앞선 훈련병들이 차례로 사격을 마치는 동안 이태성은 자신의 총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누군가 그의 총에 손을 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방금까지 괜찮았는데. 하지만 더 살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태성의 차례가 됐어요. 이태성 이병 사격 준비. 이태성은 사격 자세를 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첫 발을 쏘려는 순간 무전에서 갑자기 잡음이 들려왔어요. 탁! 사수대기. 잠시만. 하지만 이미 이태성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방아쇠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고 잠시 걸리는 듯 했죠. 그리고 갑자기 마이너스. 탕! 총성이 울리고 동시에 이태성은 총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죠. 사격 감독관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뭐야, 이거.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태성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발사된 탄환은 표적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고 포대 뒤 흑제방을 마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격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안전사고다. 모두 정지. 대대장이 경로하며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누구 책임이야 이게? 이태성? 너 뭐 한 거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방아쇠에 뭔가 이상이. 변명 말고. 이런 중요한 날 안전사고라니. 넌 당장 퇴소해. 대대장의 명령에 이태성은 얼어붙었어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주변에서 박중사가 살짝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 대장이 급히 대대장에게 다가가 무언가 속삭였어요. 그리고는 이태성의 총을 가져가 살펴봤습니다. 일단 총기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모두 해산하고 이태성은 나를 따라와. 이태성은 쓸쓸히 민 대장을 따라 총기실로 향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죠. 총기실에서 민 대장은 이태성의 총을 꼼꼼히 살폈어요. 방아쇠 장치를 분해하던 중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야. 네. 방아쇠 스프링이 조작됐어. 너무 팽팽하게 조여져 있어서 한 번 당기면 과도한 압력으로 연사 모드처럼 작동할 수 있게. 이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이태성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총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민 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너 자신을 의심하지 마.
이건 명백하게 누군가의 방해 공작이야. 그때 문이 열리고 최석진 상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태성과 민대장을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봤습니다. 아침에 박 중사가 이태성의 총에 손을 대는 걸요. 민대장의 눈이 커졌어요. 확실해?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어요. 이태성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을 떨었어요. 박 중사가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이런 짓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퇴소당하는 건가요? 민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아니, 내가 대대장에게 직접 설명할게. 하지만 박 중사에 대해선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에게 증거가 필요해. 민대장이 나간 후 최석진은 이태성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내가 너무 빨리 성장하니까. 널 두려워하는 거야. 최석진의 말에 이태성은 고개를 들었어요.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민대장이 돌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대대장을 설득했어.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넌 훈련을 계속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측정은 무효야. 그리고 안전 문제 때문에 최석진 상병이 다른 중대로 파견됐어. 이태성은 충격을 받았어요. 최석진은 자신의 유일한 조력자였는데 그게 무슨 대대장 명령이야.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어. 민대장은 이태성의 어깨를 잡았어요. 앞으로 더 조심해. 누가 너를 노리고 있는지 모르니까. 총은 절대 혼자 두지 마. 그날 저녁 이태성은 최석진을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짐을 싸서 떠난 후였어요. 남겨진 메모지에는 단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내 길을 가. 이태성은 메모를 꼭 쥐고 침대에 앉았어요. 이제 그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 그리고 최석진마저 그 때문에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어.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어.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는 동안 이태성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사격 측정 날이 다가왔어요. 이태성은 전날 밤 자신의 K2 소총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가늠자, 총열, 약실, 방아쇠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죠. 민대장의 조언대로 총을 침상 옆에 두고 잠이 들었어요. 야, 꼴등. 긴장되냐? 아침 일찍 세면장에서 박 중사가 이태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친근한 어투에 이태성은 의아했어요. 조금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대장도 온다던데. 잘해봐. 기대하고 있을게. 박 중사의 미소가 어딘지 불길했지만 이태성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침 식사 후 모든 훈련병들은 사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대대장과 연대장까지 참관하는 중요한 측정이었죠. 오늘 측정은 평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보직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이다. 모두 최선을 다하라. 민대장의 말에 훈련병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이태성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최석진 상병이 알려준 대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사격 순서는 이태성이 마지막이었어요. 앞선 훈련병들이 차례로 사격을 마치는 동안 이태성은 자신의 총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누군가 그의 총에 손을 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방금까지 괜찮았는데. 하지만 더 살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태성의 차례가 됐어요. 이태성 이병 사격 준비. 이태성은 사격 자세를 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첫 발을 쏘려는 순간 무전에서 갑자기 잡음이 들려왔어요. 탁! 사수대기. 잠시만. 하지만 이미 이태성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방아쇠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고 잠시 걸리는 듯 했죠. 그리고 갑자기 마이너스. 탕! 총성이 울리고 동시에 이태성은 총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죠. 사격 감독관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뭐야, 이거.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태성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발사된 탄환은 표적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고 포대 뒤 흑제방을 마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격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안전사고다. 모두 정지. 대대장이 격노하며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누구 책임이야 이게? 이태성? 너 뭐 한 거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방아쇠에 뭔가 이상이. 변명 말고 이런 중요한 날 안전사고라니. 넌 당장 퇴소해. 대대장의 명령에 이태성은 얼어붙었어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주변에서 박중사가 살짝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 대장이 급히 대대장에게 다가가 무언가 속삭였어요. 그리고는 이태성의 총을 가져가 살펴봤습니다. 일단 총기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모두 해산하고 이태성은 나를 따라와. 이태성은 쓸쓸히 민 대장을 따라 총기실로 향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죠. 총기실에서 민 대장은 이태성의 총을 꼼꼼히 살폈어요. 방아쇠 장치를 분해하던 중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야. 네. 방아쇠 스프링이 조작됐어. 너무 팽팽하게 조여져 있어서 한 번 당기면 과도한 압력으로 연사 모드처럼 작동할 수 있게. 이건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이태성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총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민 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너 자신을 의심하지 마. 이건 명백하게 누군가의 방해 공작이야. 그때 문이 열리고 최석진 상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태성과 민 대장을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봤습니다. 아침에 박중사가 이태성의 총에 손을 대는 걸요. 민 대장의 눈이 커졌어요. 확실해?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어요. 이태성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을 떨었어요. 박중사가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이런 짓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퇴소당하는 건가요? 민 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아니, 내가 대대장에게 직접 설명할게. 하지만 박중사에 대해선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 우리에게 증거가 필요해. 민 대장이 나간 후 최석진은 이태성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내가 너무 빨리 성장하니까. 널 두려워하는 거야. 최석진의 말에 이태성은 고개를 들었어요.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민 대장이 돌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대대장을 설득했어.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넌 훈련을 계속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측정은 무효야. 그리고 안전 문제 때문에 최석진 상병이 다른 중대로 파견됐어. 이태성은 충격을 받았어요. 최석진은 자신의 유일한 조력자였는데 그게 무슨 대대장 명령이야.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어. 민 대장은 이태성의 어깨를 잡았어요. 앞으로 더 조심해. 누가 너를 노리고 있는지 모르니까. 총은 절대 혼자 두지 마. 그날 저녁 이태성은 최석진을 찾아갔지만 그는 이미 짐을 싸서 떠난 후였어요. 남겨진 메모지에는 단 한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내 길을 가. 이태성은 메모를 꼭 쥐고 침대에 앉았어요. 이제 그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 그리고 최석진마저 그 때문에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어.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어.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는 동안 이태성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최석진 상병이 떠난 후 이태성의 일상은 더욱 고립되었어요. 아침 점호부터 취침 시간까지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박중사는 이제 노골적으로 이태성을 무시했고 다른 훈련병들도 그를 피했습니다. 이병 이태성, 오늘부터 넌 따로 훈련한다. 어느 날 아침 민 대장이 이태성을 불러 말했어요. 별도의 훈련 스케줄이 짜여졌는데 대부분 혼자서 하는 훈련들이었습니다. 왜 저만 따로 훈련하나요? 내 안전을 위해서야.
그리고 내가 특별하니까. 민대장의 말에 이태성은 의아했지만 순순히 따랐어요. 혼자 훈련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태성은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태성은 우연히 최석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석진 상병. 아, 그 친구 2등병으로 강등됐다던데. 이태성은 충격을 받았어요. 최석진이 자신을 위해 증언한 것 때문에 강등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 때문에. 최석진 상병이. 그날 밤 이태성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기로 했어요. 총을 챙겨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태성은 자신의 K2 소총을 완전히 분해했어요.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 깨끗이 닦고 PX에서 산 WD-40 WD-40으로 세심하게 윤활했습니다. 총열부터 방아쇠, 심지어 총의 무게 중심까지 조절했어요. 밤새도록 작업한 후 이태성은 탄창과 탄피까지 일일이 점검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석진이 남긴 메모를 총의 개머리판 안쪽에 붙였습니다. 포기하지 마. 내 길을 가. 새벽이 되어서야 작업을 마친 이태성은 잠시 눈을 붙이려 했어요. 그때 누군가 훈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태성? 민대장이었어요. 그는 이태성이 분해해 놓은 총의 부품들과 정비 도구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제 총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민대장은 이태성이 정비한 부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한 거야? 네. 누구도 믿을 수 없어서 제가 직접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대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네가 진짜 사격을 아는 놈이었는데 내가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어. 이태성은 당황했어요. 민대장이 사과하다니. 아닙니다. 대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야. 넌 혼자 여기까지 온 거야. 넌 진짜 사수의 자질이 있어. 민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태성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일주일 후에 사단 대표 선발전이 있어. 20명 중 10명을 뽑는 시합이야. 넌 참가하겠니? 이태성은 잠시 고민했어요. 그동안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최석진의 희생이 떠올랐습니다. 네, 참가하겠습니다. 좋아. 하지만 이건 너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거야. 실패하면 다시는 저격수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이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 기회라면 모든 것을 걸어볼 만했습니다. 그날부터 이태성의 훈련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됐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격은 물론 체력 단련과 정신력 훈련까지 병행했습니다. 점점 몸이 단련되면서 이태성은 자신감을 얻었어요. 넌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느 날 민대장이 말했습니다. 이태성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저도 느껴요. 이제 제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거야. 자신을 믿는 마음. 선발전 이틀 전 민대장은 이태성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검은색 가죽으로 만든 작은 파우치였습니다. 이건 내가 처음 저격수가 됐을 때 받은 거야. 행운의 부적이라고 생각해. 이태성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파우치 안에는 낡은 탄피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1000명 중 탄피야. 내게 주고 싶어?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선발전 전날 밤 이태성은 초조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무반 문을 살며시 열었어요. 이태성? 낯선 목소리에 이태성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최석진이었어요. 머리는 짧게 깎였고 계급장은 2등병으로 강등되어 있었지만 분명 최석진이었습니다. 상병님, 이제 상병 아니야. 그냥 석진이라고 불러. 이태성은 침대에서 일어나 최석진에게 달려갔어요. 반가움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잠깐 휴가 나왔어. 내일 내 시합 본다고 특별 외출 허가 받았어. 이태성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많이 변했구나. 군인답게 됐어.
최석진의 말에 이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병님, 아니, 석진 형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내일 잘해. 내가 응원할게. 최석진은 이태성의 어깨를 두드리고 떠났어요. 그 짧은 만남이 이태성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결심,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야. 이태성은 민대장이 준 탄피를 꼭 쥐고 다짐했어요.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사단 대표 선발전 날이 밝았어요. 이태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신의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총은 완벽한 상태였고 몸 상태도 괜찮았죠. 하지만 전날 밤 너무 긴장한 탓인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런, 하필 지금. 이태성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장염 증상이었어요. 밤새 설사와 복통으로 고생했던 것이 떠올랐죠.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느끼며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이태성, 괜찮아? 얼굴색이 안 좋은데. 민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조금 긴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중요해. 무리하지 마. 사실 이태성의 컨디션은 최악이었어요. 뱃속은 계속 꼬이고 식은땀이 흘렀죠.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사단 대표 사격장에 도착한 이태성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여러 부대에서 온 엄선된 선수들이 모여 있었고 심지어 사단장까지 참관하러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큰 대회였어? 이태성은 더욱 긴장됐어요. 사격 순서는 추첨으로 정해졌는데 이태성은 마지막 순번인 25번을 뽑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의 긴장은 더욱 고조됐어요. 긴장 풀어. 숨 쉬는 거 잊지 마. 민대장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심호흡을 했어요. 하지만 복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경기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240점 이상을 기록했고 최고 점수는 255점이었습니다. 이태성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어요. 진정해, 이태성. 넌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을 다독이며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이름이 불렸어요. 이등병 이태성, 사격 준비. 이태성은 사격대로 걸어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뱃속은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최석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응원의 눈빛을 보냈어요. 이태성은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민대장이 가르쳐준 대로 심장 박동 사이에 호흡을 맞추고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어요. 탕! 첫 발이 날아갔습니다. 10점. 관중들이 작게 환호했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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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어 3발을 더 쐈습니다. 모두 10점이었어요. 이태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잘 맞은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격을 이어갔습니다. 숨을 참고 3초 간격으로 방아쇠를 당겨 마치 기계처럼 이태성은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갔어요. 복통도 주변의 소음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표적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9발까지 이태성은 90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한 발만 남았어요. 9점만 맞으면 260점. 사단 신기록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태성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마지막 한 발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뱃속의 통증이 다시 찾아왔어요. 식은땀이 흘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지금이다. 이태성은 통증이 잠시 가라앉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 총성이 울리고 이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격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표적을 주시했죠. 그리고 이태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0점, 260점. 사단 신기록이었어요. 이태성, 해냈다. 민대장이 달려와 이태성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축하한다, 이병. 아니, 이제부터 너는 사단 대표 저격수다. 사격대회 감독관이 이태성에게 말했어요. 그의 이름은 사단 전산망 최우수 사격수에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이태성은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을 토했어요. 몸 상태는 최악이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대단했어. 화장실에서 나오자 최석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 저 해냈어요. 알아. 내가 봤잖아. 내가 자랑스러워. 이태성은 갑자기 울컥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시련이 떠올랐습니다. 꼴등이었던 자신이, 모두에게 무시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사단 최고의 사수가 되었다니. 이게 다 형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 만든 결과야. 최석진은 이태성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때 민 대장이 다가왔습니다. 이태성, 사단장님께서 널 만나고 싶어 하셔. 이태성은 긴장된 표정으로 최석진을 바라봤어요. 최석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봐. 이제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사단장 앞에 선 이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경례를 올렸어요. 이등병 이태성, 참석했습니다. 편안히 해. 오늘 너의 사격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사단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넌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지? 처음에는 꼴등이었다고 들었는데. 이태성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앞으로 너는 사단 저격 소대에 배치될 거야. 계속해서 성장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이태성은 경례를 올리고 나왔어요. 그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사격 꼴등이 아니었어요. 사단 최고의 사수였습니다. 그날 밤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모두가 이태성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박중사조차 억지로 축하를 건넸죠. 이태성은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 모두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이 낯설었거든요. 파티가 끝나고 이태성은 홀로 사격장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고요한 사격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야. 사단 대표 저격수가 된 이태성의 나날은 바쁘게 흘러갔어요. 특별 훈련과 대회 참가로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처음 GOP에 왔을 때의 그 서툴렀던 이등병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당당한 저격 소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태성, 올해 정군 사격대회 준비는 잘 되고 있지? 중대장이 물었어요. 전역을 2달 앞둔 이태성은 이제 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 내가 우리 부대의 자랑이니까. 중대장의 말에 이태성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때 사격 꼴등이라 불리던 자신이 이제는 부대의 자랑이 되었다니 꿈만 같았죠. 어느 날 이태성은 민 대장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 대장은 이제 중령으로 진급해 다른 부대로 옮겼지만 가끔 이태성을 찾아왔습니다. 민중령님 찾으셨습니까? 그래, 이태성. 앉아봐. 민중령은 이태성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뭡니까? 열어봐. 봉투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발신인은 최석진이었습니다. 석진 형이요? 응. 어제 받았어. 내게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이태성은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태성아,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지금 해병대 훈련소에서 교관으로 일하고 있어. 너와 함께했던 시간은 내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 사실 나도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었거든.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나도 변했어. 너 때문에 나도 변했다. 부디 사회에서도 그 총처럼 흔들리지 마. 언젠가 다시 만나자. 최석진. 이태성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중령님. 나도 너한테 고맙다, 이태성. 너 같은 병사를 만난 건 내 인생의 행운이었어. 민중령의 말에 이태성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태성의 저녁일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날
그는 자신이 처음 사격을 배웠던 사격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어요. 사단 최우수 사격장이라는 명패까지 걸려 있었죠. 이태성은 사격장 흙을 만져봤어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기억났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 구슬을 꺼냈어요.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구슬이었죠. 이태성은 사격장 흙 위에 작은 구멍을 파고 구슬을 조심스럽게 묻었어요. 다음에 올려서기 이걸 찾게 되면 나처럼 다시 시작하겠지. 작은 의식을 마친 이태성은 마지막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와 성장에 대한 예의였어요. 저녁식 날 중대원들이 모두 나와 이태성을 배웅했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두가 존경하는 선임이 되었어요. 병장님, 저도 병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막 입대한 이등병이 물었어요. 이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 민중령이 저녁식에 참석해 이태성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의 이름이 새겨진 권총 모형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세운 사단 기록을 기념하는 거야. 영원히 간직해. 감사합니다, 중령님. 저녁 버스에 오르기 전 이태성은 마지막으로 부대를 둘러봤어요. 24개월 전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채로 들어왔던 그 문을 이제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안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이태성은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부대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성취감과 감사함의 눈물이었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 서울로 돌아가는 길, 이태성은 미래를 생각했어요. 대학에 복학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대에서 배운 교훈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이태성이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1년 후 대학교 사격부에 들어간 이태성은 전국대학 사격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신문에 그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저는 원래 사격 꼴등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터뷰를 본 많은 젊은이들이 용기를 얻었어요. 특히 군대에 가기 전 불안해하던 학생들에게 이태성의 이야기는 큰 위로가 되었죠. 1994년 여름 강원도 GOP 한 이등병이 사격장 훈련 중에 우연히 땅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유리 구슬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옆에 있던 교관이 말했어요. 아, 그거 전설이지. 몇 년 전에 사격 골등에서 사단 최고의 사수가 된 병사가 묻어놓은 거래. 그걸 찾는 사람은 특별한 운명을 가진다고 해. 이등병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슬을 바라봤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교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야.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이태성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설이 되어 대대로 이어졌어요. 꼴찌에서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간 한 병사의 이야기. 그것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영상 끝 화면이 페이드 아웃되며 현실 속 그 부대의 진짜 사격장 풍경이 비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태성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